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 7월 며칠이었죠? 7월 6일이었나요? 세계적인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가지고 세계의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이분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남겨드렸습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는 생축을 받는 사람. 바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였습니다. 아직까지 살아계신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문득 갑자기 이제 이 달라이 라마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좀 물어볼 것도 있고 해가지고 누구를 불러볼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달라이 라마를 직접 만나 뵙고 말도 건네보신 분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환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티베트 환타입니다. 따시델레. 오늘은 또 티베트 환타로 또 변신하셨습니까? 네. 언제 만나셨어요? 2000년대 초반이고요. 2000년대 초반. 그 이제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동네가 이제 다람살라라고 흔히 하는데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윗동네인 맥그로드 간지라는 지역을 거기에 이제 망명 정부가 있어요. 네. 난민들도 모여 살고 네. 대략 한 7,000명 정도 있는데 7,000명 현재는 정도. 제가 어떻게 하다 운이 나빠서 네. 그 도시에서 새해 겨울을 났어요. 새해 3년. 겨울. 그러니까 그 동네는 춥거든요. 해발 1,800m인데. 그 환타님은 맨날 이제 운이 없다, 어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다 의도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자꾸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티베트 망명 정부 지역을 갔던 이유는 그 인도 음식이 국물 요리가 없습니다. 인도 음식은 그렇네. 예, 달걀 이제 렌틸콩 슈트인데 네. 이것도 좀 걸쭉해서 사실 스프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티베트 지역을 가면은 네. 이제 우리네 수제비랑 똑같은 땜뚝이란 요리와 칼국수인 뚝파 그리고 만두인 모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인도 음식에 시달리다 보면 과거에는 한국 식당도 없었을 때라 인도가 네.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겠다고 해발 1,800m를 그거 하나 드시겠다고. 델리에서 가면은 버스 타고 13시간 걸려요. 13시간. 예, 그러면은 이제 네. 오버나이트 버스를 타는데 네. 엉덩이가 쪼개질 것처럼 아픕니다. 같은 게 앉아 있으면은.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달라이 라마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이번에 구순잔치였어요. 구순. 그래서 이번에 35년생이에요. 이야. 그러면 지난 노벨 평화상 받았던 게 1989년. 89년. 네. 참.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세 개월 나면서 네. 어떻게 이래저래 거기선 거의 이제 마을 이장님이세요. 그때만 하더라도 동네도 돌아다니시고. 근데 또 달라이라마 제자인 한국 스님과 제가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2번 정도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독대. 그래서 뭐 이제 수행하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예. 저는 뭐 수행은 크게 안 했지만 예. 물론 이제 그 동네 있으면 이제 뭐 오체투지 한 하루에 108배 정도는 해요. 운동 삼아. 기본으로. 운동 삼아. 기본으로 네.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 여쭤봤던 게 이제 오늘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데 네.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달라이라마도 교황님과 똑같이 히스 홀리네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성하라고 그러죠. 성하. 그렇죠. HA 홀리네스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는 존자님이라고 흔히 해요. 통역이 있었으니까 한국말로 했는데 존자님께서는 혹시 티베트가 중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티베트에 남아 계셨다라면은 지금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계셨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티베트라는 지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신정일치 국가거든요. 이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옛날 절대 권력자였고. 중세 국가죠 보면.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달라이라마는 자비의 화신이지만은 사실 대외적으로도 사실 그 전때 달라이라마를 하더라도 봉건 군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얼굴이 지금 그러니까 당신이 나라를 잃어가지고 여기 살면서 그 평화로운 인자 모습이 된 거 얼굴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도였는데 의도를 아시더라고요. 막 웃으시더니 너 되게 맹랑하다라고 하면서 네 말이 맞다. 나는 그 얼굴이 아니었을 거야 지금 아니었을 얼굴이. 거다. 근데 그때 되게 너무 쿨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분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된 계기가 그 대화로부터예요.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달라이라마 직접 만나보셨던 우리 환타님을 모셔가지고 이 뭐 당연히 생축, 뭐 특히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들 생축해드릴 것 같은데 이게 또 뭐 중국과 또 인도 뭐 티격태격하는 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좀 되기도 했었고 사실 뭐 15대 다음 때 이제 달라이라마 이야기도 마침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겸사겸사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은 역사와 종교와 샤머니즘이 섞여 있는 어렵습니다. 조금 희한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달라이라마 구순년에 이제 되게 수많은 뭐 라렌드라 모디 총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뭐 미국의 전직 3대 대통령이 모두 축하 성명을 냈어요. 빌 클린턴, 네. 바락 오바마, 아들 부시, 오바마, 아들 부시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다음에 EU에서 또 이제 왔는데 중국 정부는 되게 날카롭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주의 책동이다. 생일 축하도 분리주의 책동입니까? 예. 근데 뭐 사실 알고 보면 또 그럴만해요.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90살 먹은 스님의 생일이 스님이잖아요, 달라이라마는. 그렇죠. 왜 이 1세계와 중국 사이의 내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사실 티베트가 되게 이게 낯설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냥 까마득히 멀고 까마득히 높은 동네. 거기다 중국 식민지가 된 게 1950년부터니까 네. 이게 거의 이제 뭐 75년 됐잖아요. 네. 잊혀진 나라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티베트의 옛날 이야기부터 해서 네. 어떻게 달라이라마라는 제도가 생겼는지를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죄송해요. 환타 클래식은 맨날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뭐 티벳 그러면은 뭐 그냥 영화 티벳으로부터의 티베트에서 7년. 7년. 예. 뭐 그 정도 영화. 그다음에 이제 간혹 나오는 이제 그 중국 홍보 영상에 나오는 그 네, 그렇죠. 티벳 자연 풍경 뭐 이런 것들. 티베트는 이제 아까도 약간 얘기를 했지만은 중국이 지배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제 완전히 재정일치의 신정 국가였어요. 이란 같은 거죠. 지금으로 보면은 티베트가 근데 계속 이런 신정일치 국가는 아니었던 게 네. 7세기 정도에는 제국이었습니다. 7세기면 당나라 때죠. 때죠. 보면은 예. 그때 이제 티베트를 다스리던 티베트 전역을 통일한 송첸간포라는 왕이 있어요. 이 양반이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대왕 더하기 세종대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티베트 전역을 통일하고 이제 당 제국과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불교를 받아들여요. 이 말은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얘기죠. 아, 티벳이 그때 불교를 받아들였군요. 네네. 그 전에는 벤포교라고 하는 자기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약간 샤머니즘 같은 뭐 신라 상황이라고 보셔도 되죠. 비슷한 그렇습니다. 케이스로는. 그러다가 이제 이때 송젠간포 때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게 예.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왕이 글자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티벳 글자. 네, 그래서 이제 인도로 신하를 보내가지고 글자를 배워와서 티베트 네. 글자를 변형을 시켜요. 예. 이게 세계사에서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글자를 만든 경우가 두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하고 훈민정음왕 송젠간포 때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광개토대왕 더하기 이제 세종대왕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송첸간포 시절에는 이 티베트가 이제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일 때에도 2차 돈의 순교가 있었고 수많은 이제 기존 종교와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티베트가 이제 그 상황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첸간포 때는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 때는 또 억부를 하고 벤포교가 득세했다가 이 싸움이 계속 나요. 아주 그냥 세력 다툼이 이제 네. 치열하게 진행됐군요.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대국의 힘은 좀 있어가지고 예. 한때 당나라 장안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우르르 내려가면은 뭐 어떻게 막기는 그렇죠. 힘들죠. 또 티베트 기병이 엄청난 기병이잖아요. 그 티베트 말이 네. 이게 우리가 차마고도라고 송나라 때 일이긴 한데 네. 이 차마고도가 티베트의 말과 송나라의 차를 교환하던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티베트의 이제 나름 거기도 한열마거든요. 티베트 말 좀 유명했던 아무튼 고산 적응 이미 다 돼 있는. 그렇죠. 많이 뛸 수 있는. 자, 그다가 이제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냐면은 네. 이제 그 랑다르마라고 하는 토번 왕국의 마지막 왕이 또 어마어마하게 억불 정책을 펴요. 그자 스님이 이때만 해도 이미 이제 사원들은 군사 조직화가 돼 있는 상태예요. 사원의 힘이 언제 강해가지고. 그래서 승려 한 분이 이 랑다르마를 화살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승병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왕을 잃은 제국이 이제 이미 말 좀 약간 몰락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뭐 왕자들도 있고 뭐 귀족들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갈기갈기 찢겨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싸우는. 그죠, 그죠. 400년간의 분열기를 맞이해요. 400년. 이야.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승단 세력은 승단 세력대로 이건 약간 일본 케이스 비슷하죠. 전국시대 때. 승단 세력도 정치 세력화가 되잖아요. 네네. 일본 전국시대 때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승단들은 자체적인 군사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귀족이나 구왕족과 대립을 하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혼란을 끝낸 게 몽골이에요. 몽골. 예. 역시 몽골은 뭐 그렇죠. 중앙아시아 가려고 그러면 티벳도 거쳐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13세기 때 이제 몽골이 티베트를 점령하는데 네. 이 세속 군벌들을 모두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당대 최고의 이제 티베트 고승이었던 샤카파의 가장 유명한 스님인 파크파라는 사람을 왕실의 스승으로 모십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괴뢰 정부를 만든 거군요. 괴뢰 정부를 만든 거죠. 네. 근데 이게 티베트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인 게 이걸 이제 티베트는 최외인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인 법왕이 예. 황제를 영적으로 이끌고 그러니까 황제는 이 유명한 스님의 신도예요. 그리고 황제는 후원자로서 이 스승을 군사적 정치적으로 보호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둘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신비로운 얘기가 전혀 아닌 게 예. 정치적으로 보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종교와 권력 간의 되게 거래죠. 결탁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시스템이 이제 원나라와 북원을 거치면서 예. 고착화가 됩니다. 티베트 불교가 또 원나라도 또 많이 내려갔잖아요. 또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티베트가 예. 지금도 이제 뭐 중국의 식민지라고는 하는데 이게 중국 본토를 다녀보면은 우리는 티베트 불교가 없어요. 고려 때 라마 불교가 있긴 했지만은 네. 근데 중국 불교는 중국인이 만든 선불교와 티베트 불교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나라와 종교를 바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실제로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베이징 가면은 가장 유명한 이제 뭐 옹화궁 같은 경우도 티베트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가 정말 세요. 교세 자체가.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제 원나라 시절에도 티베트 총독이라는 이제 이른바 식민지 총독이 있었는데 네. 이 총독도 법왕이 추천을 해서 황제가 제거하는 방식으로 막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 지도자가 제일 힘이 센. 그렇죠. 그리고 세속 귀족들도 모두 법왕 아래에 두는 거죠. 예. 왜냐하면 법왕에게는 제국의 군대가 배우. 누가 그걸 당해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이 망하고 나서 이제 몽골이 다시 북원으로 밀려가고 예. 명대는 사실 크게 티베트와 중국 대륙이 접점이 없어요. 그렇죠. 뭐 북원하고만 거래를 하죠. 원래 명이야 뭐 축소지향적인 그렇죠, 그런 그렇죠, 나라였으니까. 예. 그리고 티베트는 이 시기에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 티베트 불교가 4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여기도 또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각규파, 겔룩파, 샤카파 뭐 이래가 닉마파 해가지고 4개 종파가 있는데 예. 이제 가장 마지막에 생긴 종파가 겔룩파예요. 겔룩파. 여기가 이제 조금 그러니까 티베트 고대 종파가 우리 흔히 밀교라고 하는 이제 비밀스러운 가르침 있잖아요. 네네. 그럼 밀교라는 오해들이 샤카파나 이런 고대 종파에 있는 거고 겔룩파는 현교예요. 현재. 그러니까 현교와 밀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예. 이걸 지구본 연구소 청취자들이 굳이 관심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한마디로 그냥. 현교는 예. 교리가 오픈된 거예요. 오픈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종교는 현교예요. 근데 이 종교적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위해서 비밀스러운 대중이 알면 안 되는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밀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겔룩파는 현교가 됐어요. 티베트 불교가. 그러고 나서 이제 몽골도 이때 이제 알탕칸이라고 하는 당시 꽤 유명한 칸의 시대가 되는데 그 겔룩파의 수장인 샤카판이 망했고 네. 겔룩파가 떠오르니까 겔룩파의 수장이었던 소남가초라는 사람에게 달라이라마라는 칭호를 줍니다. 이 달라이라마라는 게 의미가 뭔가요? 보면 그 지혜의 바다. 지혜의 바다. 예, 달라이가 바다란 뜻이고요. 예. 그리고 라마가 지혜로운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바다도 없는 몽골에서 왜 갑자기 바다를 또 이렇게 또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건 이제 불경에서 나오는 지혜가 끝도 없이 펼쳐진 곳을 바다라고 흔히 표현을 하거든요. 해를 써서 한자 경전에서는 갑자기 되게 티베트 불교 잘하는 사람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지부진했던 최행 관계를 복원을 해요. 네. 이때 수장이 3대 달라이라마예요. 그럼 아니, 왜 3대냐? 첫 번째 아닌가요? 추존 달라이라마가 1, 2대가 있습니다. 이분의 스승님과 스승님의 스승님이. 사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렇죠. 그 용비어천가랑 같은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소남가초 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종교적 지도자의 의미가 있었는데 예. 이게 5대 달라이라마가 되면서 이분이 되게 능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응아왕 롭삼가초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청나라의 순치제를 만나가지고 순치제로부터 책봉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제국을 다룰 줄 아는 그렇죠. 이 피가 이 티벳에 있군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청제국의 황제와도 달라이라마가 이제 법왕과 스승 관계. 네. 그리고 이제 황제가 스승을 보호한다는 원대의 예를 따르는 거죠. 그렇죠. 보면 이제 한족 빼고는 다 이제 티베트 불교가 이렇게 싹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5대 달라이라마 때부터는 군사적인 실권까지 갔습니다. 정치적 실권과. 그래가지고 이제 티베트는 몽골과 여진이라는 2개의 세력을 모두 아우르는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2사례밖에 없어. 이렇게 종교와 또 중세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요. 느낌이. 예. 어떻게 보면 나라는 별로 힘이 없는 뭐 그런 느낌인데 항상 그 영적인 어떤 능력은 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소프트 파워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관 이 달라이라마는 이제 이렇게 전생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이제 신화가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라는 뜻이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에서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믿어요. 현생으로. 그럼 관세음보살이 뭐냐? 내가 지옥문 앞에 있다가 대중의 구제를 위해 가지고 해탈을 해서 부처님이 될 수 있지만은 네. 해탈을 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달라이라마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니까 자신이 부처님이 될 수 있지만은 사부 대중을 위해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태어나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숭고하죠. 네. 네. 멋있다. 눈물이 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똘쿠라는 게 이제 유명한 달라이라마 같은 아주 중요한 림포체들도 있지만은 사실 뭐 몽골이나 뭐 시킴, 라다크까지 다 합치면은 이 똘쿠가 인정된 것만 2,000명이 넘어요. 나 환생자로 이렇게 나오는 공인된 환생자가. 공인 환생자가. 예. 그리고 심지어 지금 공산당 그 티베트, 그러니까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자치구의 정협 부위원장이 비군인인데 이분도 림포체예요. 공산당인데. 뭔가 혼돈의 지금 도가니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뭐 신비롭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데 네. 사실 이게 얼마나 이 달라이라마의 그 세습 제도. 그러니까 사실 달라이라마가 죽으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13대에서 14대로 갈 때 얘기를 하자면은 13대 달라이라마가 죽으면서 설산이 보이고 이것도 사실 웃겨요. 티베트에 설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호수가 보이고 호수 많아요. 초원이 보이는 어느 곳을 딱 이미지네이션을 하고 돌아가세요. 네.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그
환영에 나왔던 곳과 비슷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14세 달라이라마를 딱 만났더니 네. 얘가 이제 그때 3살에서 5살인가 3살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하대를 하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스님들이 13대 달라이라마가 쓰던 물건을 여러 개 보여줬더니 네. 가짜와 진짜 섞었더니 네. 진짜가 이게 내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영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걸 그대로 믿는다라면은 네. 그 지혜 보고인 사람이 또 위대한 영웅을 환생을 해가지고서 그걸 대를 잇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혜는 확장이 돼야겠죠. 그렇죠. 근데 달라이라마 제도의 역사를 보면은 별로 안 그래요. 일단은 이제 3대 달라이라마부터 달라이라마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4대 달라이라마인 온덴카초가 네. 그 알탕칸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러니까 알탕칸이 3대 달라이라마한테 달라이라마가 칭호를 줬는데 네. 굳이 이 달라이라마는 다음 생을 그분의 손자로 태어나신 거예요. 헷갈린다. 이상하죠. 예. 냄새가 나죠. 예. 거기다가 9대부터 12대까지 달라이라마는 대부분 요절을 해요. 네. 심지어 이제 9대 달라이라마는 9살 때 죽습니다. 그 10대 달라이라마가 21살, 11대가 17살. 아니 뭐 지혜 있어요, 지혜? 그 어린 나이에 죽으면 지혜 물려줄 지혜도 없을 것 같은데.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 위대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이 달라이라마가 왜 이렇게 요절을 했냐. 네. 애를 갖다 5살 정도 돼서 포탈라궁으로 데려오면은 얘가 통치할 수 없잖아요, 꼬맹이가. 그렇죠. 그럼 얘를 왕위 수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누군가 티베트를 통치해야 되잖아요. 섭정이 이제 그게 섭정이에요. 예. 근데 섭정을 만약에 이제 최주영 박사님 섭정이라고 치면은 19세기쯤 티베트 살았어요. 근데 제가 달라이라마예요. 네. 제가 한 12살쯤 됐는데 네. 애가 좀 똑똑해요, 생각보다. 오. 그래서 이거 나 섭정 더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면 저를 죽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또 애를 데려올 테니까 이 연장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 뭐 사망률이 높던 시대니 그런 게 아니냐 할 수는 있는데 네. 사실은 대부분 이제 섭정에 대한 죽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그러면 이제 저 티베트 고원 저 위에 있는 이 티벳이라는 동네는 언제 정식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언제부터?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면은 예. 러시아가 남진을 하잖아요. 러시아가 남진. 러시아가 그렇죠. 이제 남진을 하면서 신장이그루 자치구를 비롯해가지고서 쭉쭉쭉 내려오고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많은 거점을 확보를 하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 전통적인 국가가 있죠. 영국. 그렇죠. 이제 크림에서 막았고 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동쪽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인도 대륙을 넘어서 히말라야 넘어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이 티베트란 지역이 사실 중요하지도 않던 지역이 한 번도 중요했던 적이 없는 지역인데 중요할 지역은 별로 없어요. 보면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러다가 러시아와 영국의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그레이트 게임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신장과 티베트 지역이. 자,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먼저 남진을 육로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영국이 이제 히말라야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접촉을 실제로 해요. 13대 달라이라마가. 그래서 이걸 우려해가지고서 1903년부터 4년 사이에 이제 소위 브리티시 티벳 전쟁이 납니다. 거기까지 네, 군대가 영국군이 들어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서 이제 당시는 이제 티베트가 중국의 보호령이다 보니까 네. 티베트 군도 있었지만 중국 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청나라군이죠. 그렇죠.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13대 달라이라마는 거기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중국만이 아니고 히말라야 너머에 네. 영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얘네들은 이상한 걸 총을 막 쏘고 다니고 러시아도 무시하지 못하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에 의지해가지고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독립의지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의 길은 우리가 개척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12년에 신해혁명으로 청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청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티베트는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중국이 티베트를 침략하기 전 1950년까지 네. 약 40년간 사실상 독립국의 지위를 누려요. 사실상 독립국가. 그러니까 뭐 국방, 외교, 화폐 제조까지 모두 합니다. 나름대로 다 모든 걸 다 했었군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수교도 꽤 맺어요. 그래서 이쯤에 벌어진 게 이제 맥마흔 라인이라고 해가지고서 쉼나 협정. 예. 이게 인도와 중국의 국경선을 긋는 그렇죠. 조약이었잖아요. 예. 이때 쉼나에 영국, 인도 제국, 브리티시 인디아와 티베트 청 제국이 만나서 네. 이 국경선에 대해서 티베트와 인도 제국은 이제 수락을 하고 네. 청 제국은 조인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정도로 어찌됐건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조약 당사도 참여를 해요. 국제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았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보면 중국이 지금 뭐 이제 내부 반란이다. 뭐 네. 이거는 이제 원래 잠시 지들이 떨어져 나왔다가 우리가 다시 갖고 온 거다. 이거는 좀 너무 억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도 티베트 있겠군요.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이 40년의 근거들이 중국이 티베트를 침략했다라는 이제 증거로 쓰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과거의 이 세습 그 책봉 관계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게 과거 우리 식민지였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게 무상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뭐 조선도 다 왕위에 대해서 그렇죠. 보면은 베트남도 그렇고. 그렇죠. 다 윤허를 받아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중국 다니면서 그 중국에서 약간 중국 소위 말하는 극우파고 민족주의자라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싸움이 나는 게 네. 갑자기 이제 술 좀 들어가시면 그래요. 언젠가는 뭐 사실 뭐 한 번도 누리 땅이었지 뭐 이딴 소리 해요 대놓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이제 설립이 되고 이제 1950년에 티베트 해방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때도 참 대단한 게 네. 중국이 그 항미원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전쟁 개입을 한 상태에서 예. 서부 전선에서도 물론 4만 명밖에 안 되는 청도군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예. 사천군이 들어와서 티베트 점령을 시작해요. 티베트는 이제 참이란 지역이 사실 사천성 서부 지역인데 그 지금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자치구가 원래 티베트의 영역에서 되게 축소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운남 북쪽, 그러니까 윈남 북쪽, 스촨 서쪽, 그다음에 간수랑 칭하이 남부도 티벳의 일부예요. 거기까지가 원래 다 티벳의 영역이었는데 네, 전통적 티벳의 영역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신장이 그루저 치고만 해요. 티베트도. 그러니까 이제 줄어든 영역인 상태에서 이제 사천성 서부에서 티벳군이 박살이 나요. 일단 무기도 없었죠. 무기도 없었으니까. 8,000명밖에 없었어요. 중국군은 예. 4만 명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당시 중국군은 거의 실전 경험 최고인 군대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일본하고 처절하게 네네. 싸우고 또 국공내전 그렇죠. 겪었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의 전투로 괴멸을 하고 이제 장기간 협상에 들어갑니다. 한 번 전투하고 협상. 예, 항복 협상인 거죠. 항복 협상. 그러면서 이제 17개조 협정이라고 해서 네. 티베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되는 대신 네. 티베트의 전통을 보호하겠다. 티베트의 그러니까 영광이고. 달라이라마 제도도 인정하고 이제 뭐 본토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토지 개혁이나 이런 걸로 좀 자유로워지는 형태의 조약을 맺어요.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했는데요, 중국이. 뭐 초창기는 신민주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 자본가들한테도 이렇게 좀 하고 그랬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상해에서 했던 거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59년도에 이제 이 17조 조약이 무효화가 되고 달라이라마가 결국 인도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예. 그 전까지는 58년도에 대약진 운동이 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시장자치구는 이 토지 개혁과 이 대약진 운동으로부터는 벗어나요. 근데 티베트 외곽이 뭐 간수에 속한 티벳이나 칭하이에 속한 티벳, 스촨이나 윈난에 속한 티벳은 당연히 이제 그걸 겪죠. 대약진 네. 운동을. 도망갔을 것 같아요, 티벳으로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예. 그래서 이제 17개조 조약이라는 게 또 지금 와서 좀 많이 또 얘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홍콩을 중국이 이제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국양제라고 예. 하는 흔히 이제 홍콩 3개 조건이 있었잖아요. 1997년에. 예, 그렇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17개조 조약을 중국이 어겼듯이 똑같은 오마주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결국 강대국이 써준 종이는 믿을 게 못 된다. 그렇죠. 또 티베트와 예, 그렇죠. 홍콩도 저의 지역이긴 하죠. 중국과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우리 환타님. 근데 지금 중국 책이 5권이라니까요. 지금 책을 개정을 못 하잖아요. 지금 중국 찝찝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잡혀갈까봐. 그러다가 이제 195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충돌이 시작되죠. 또. 네, 그렇죠. 예. 3월 9일 날 이제 일단은 이제 달라이라마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달라이라마는 중국이 침공했을 때 15살이었어요. 15살. 네, 근데 섭정을 날려버리고 네. 달라이라마가 정치 체계를 이제 직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요. 중국이. 그리고 달라이라마는 초반에는 꽤 협조적이었던 게 그 정치협상회의 부주석까지 역임합니다. 오, 상당히 대우를 잘 받았네요. 보면. 그러니까 정협은 사실 이제 별 실권은 없는 조직이긴 실권은 한데 없지만 어쨌든 예, 대접을 받는다라는 네, 그렇죠. 의미는 있는 거죠.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티베트는 이 달라이라마가 정치 지도자기도 하지만 종교 지도자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티베트 불교학 박사학위는 하긴 개쉐를 받아야 돼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개쉐. 이 개쉐를 받으면은 실질적 달라이라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쉐를 1959년 24살 때 받습니다. 24살 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달라이라마가 완전하게 이제 종교적 정당성까지 얻고서 티베트의 지배자가 되는 시점이에요. 1959년이요. 예, 그리고 한 달 후에 3월 9일 날 예. 티베트 주둔 인민해방군이 달라이라마를 초대합니다. 경극을 같이 보자. 이게 거의 홍문의 영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벙케라도 데려갔지. 그렇죠. 여기는 아무도 데려오지 말아라. 너만 알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티베트 사람들은 이건 분명히 납치하려는 음모다라고 생각해서 네. 당시 이제 라싸 시내를 가면은 우리가 포탈라 궁만 아는데 네. 포탈라 궁은 겨울 궁전이고요. 겨울궁이고. 여름 궁전은 노블린카라는 데가 있어요. 따로 또 있군요. 그건. 지금은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창경원처럼 옛날 과거 창경궁을 원으로 만들었듯이 예. 이 노블린카에 머물렀는데 티베트 시민들, 라싸 시민들이 약 30만 명 정도가 이야. 거의 전부예요. 전부 다 모여. 예. 이제 로블린카를 에워싸요. 그러면서 이제 시위를 벌이고 시위가 격해지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라싸 시내에 포를 날립니다. 근데 이제
라사 시내를 보면 가장 중요한 사원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탈라 궁은 이제 달라이라마의 궁전이고 네. 노블린카도 당연히 여름 궁전이고 조캉이라는 사원이 있어요. 사원이 이 조캉이 티베트 심장이라는 사원인데 여기는 그 송첸캄프의 딸과 당나라의 문성공주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당번 회맹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영원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문성공주가 가져온 불상이 모셔진 곳이에요. 아주 성지군요. 보면. 그래서 이제 티베트와 중국 역사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데거든요. 여기 폭탄이 떨어집니다. 뭐 당시 뭐 1959년 뭐 중국군 한참 무식할 때죠. 상황 때 보면 뭐 얼마나 그리고 이제 노블린카루도 포가 날라오자 이제 달라이라마는 도망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티베트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이 티베트 불교가 되게 샤머니즘적 성향이 많아가지고 네. 국가 무당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무당이 예언한 날에 따라서 네. 이제 도망을 갔다고 해요. 그 3월 17일. 네네. 그래서 3월 17일 날 이제 변장을 하고 이제 노블린카를 탈출해서 강을 건너서 인도 쪽으로 가고 3월 31일 날 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한 2주 정도 걸렸군요, 보면. 네네.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이제 망명을 하자 이제 네로 총리는 너무 골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 내정에 이제 간섭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중국과의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공상적 사회주의자였던 네루는 예. 사실 이제 그 소련이나 중국과 더 정서적으로 가까웠어요. 그렇죠. 특히 저우얼라이와는 꽤 상당히 친했던 상당히 관계였고, 친했죠. 예.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는 이제 빤치실라라고 해가지고서 네. 평화 오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정 불간섭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1956년에 달라이라마가 그 회의 때문에 심라를 방문합니다. 북인도에. 이때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인도가 거절을 해요. 거절을. 근데 59년도에 이제 완전히 뭐 자국민들 죽고 이런 상황에서 도망을 오니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일단 인도 언론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식한 중국 어쩌고 하면서 이제 어찌됐건 불교에 대해서 인도도 좀 자기가 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치적 망명이 아닌 네. 존경받는 손님이었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서 망명객들을 받아들이죠. 개념이 역시 인도는 뭔가 개념을 만들어내야 잘하죠. 이제 그렇죠. 행동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큰 이제 배신으로 받아들여졌고 네. 그래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동네를 몇 군데 제시하는데 달라이라마 선택한 게 되게 달라이라마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슌나를 주려고 했어요. 머슬이나. 근데 머슬이는 인도 최대의 기술학 기관인 영국 도시고요. 영국 도시. 슌나는 여름 수도예요. 그건 영국이에요. 그냥 가면은. 근데 이 다람살라라는 데는 1905년도에 진도 7.8짜리 지진이 나가지고서 싹 다 죽은 폐허만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기득권이 없겠군요. 여기에 흙을 덮어가지고 새 도시를 만드는 게 지금의 다람살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폐허 위에 흙을 덮고 도시를 만들어서 망명정부를 만들었죠. 당연히 이제 중국은 이제 발끈했을 것이고. 중국은 당연히 이 문제로 지금까지 갈등을 하고 있고 네. 결국 이제 인도 정부는 계속 달라이라마를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대중관계 안에서. 네. 그래서 이 다람살라라는 데가 제가 뭐 인도 환타라고 흔히 하는데 아주 초창기인 21세기 초에는 다람살라 환타라고 했어요. 새해 겨울도 났고 네. 저한테는 꽤 고향 같은 곳이에요. 동네가 되게 작아서 눈만 감으면 어디 뭐 있는지도 보여요. 사실. 정말 작은 데인데 현재 인도 내 티베트 난민 숫자는 대략 한 7만 명. 7만 망명정부 명? 기준으로. 그러니까 38개 인도 전역에 이제 난민촌이 있는데 네네. 이게 약간 난민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게 네. 인도 정부가 그 유엔 난민 협약 B 가입국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의 법적 신분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래서 1년에서 5년 정도씩 계속 갱신을 해줘야 돼요. 그럼 당연히 난민이 아니니까 네. 취업이나 뭐 진학이나 네. 혹은 토지 구입이나 사업이나 이런 데 불이익이 되게 많죠. 생활하기 여러 가지 불편하겠군요 보면. 네네. 근데 사람들이 또 되게 생활력은 강해가지고 예. 이 티벳 난민촌 가면 인도인들은 거지래도 티벳 사람들은 거지를 안 합니다. 그래요? 인도 거지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2017년에는 이제 인도 대법원이 판결을 내서 인도에서 태어난 티베트 난민들에게는 인도 시민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예. 이게 티베트 난민이 티베트란 지역 자체가 서구가 보기에는 대중국 전선의 가장 최전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시끄럽고 정말 탄압 많이 받는 건 위구르가 훨씬 많이 받는데 예. 상징적인 의미는 티베트가 훨씬 강해요. 그렇죠. 뭔가 평화의 뭔가 이미지도 있고 평화 말이다 있고, 보니까 예. 중국 나쁜 놈만 되게 좋단 말이에요. 무슬림도 아니고 여기는. 네네. 그래가지고 티베트 난민들이 인도 정부로부터 얻는 혜택은 없는데 네. 서구로부터 얻는 혜택이 되게 많아요. 오. 장학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요. 그래요? 미국 정부가 그 티베트 난민법 적용하면서 네. 그 미국 거주권 한 1,000장 정도를 또 뿌렸어요. 영주권으로. 네, 영주권도 뿌리고 그래가지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맥도날드 가면은 그냥 식당 하는 아줌마 아저씨인데 애들이 다 미국에 있대요. 아니 거기서 무슨 돈으로 애를 그래서- 미국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TPA라고 해가지고서 예. 그 장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티벳 망명 정부에 대해서 제공해주는. 그렇죠. 오. 그래가지고 되게 미국에 정착을 많이 해요. 이야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도 시민권을 얻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내가 얻으면 미국 시민권 얻지. 그러니까 본인은 힘든데 네. 자식들은 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그런저런 마을이고 밑에 내려가면은 망명 정부가 뭐 재무부도 있고 내무부도 있고 뭐 있을 거 다 있어요. 있을 건 다 있어야겠죠. 그리고 지금은 달라이라마가 이제 나 정치 안 한다라고 해서 투표로 총리도 뽑아요. 오. 그러니까 부탄처럼 이제 왕이 내린 민주주의긴 한데 어쨌든 뭐 나는 야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네,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9순인데 뭐 8순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렇죠. 근데 8순 때는 뭐 별다른 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때는 왜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긁혀가지고 서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한 걸까요? 일단 달라이라마가 몇 마디를 했는데 네. 이게 중국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했어요. 예. 첫 번째가 나는 113세 혹은 130세까지 살고 싶다. 130세. 자, 중국 입장에서는 예. 이게 달라이라마 문제라는 게 달라이라마 구심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만 죽으면은 예. 티베트 망명 정부도 끝나고 서구가 그렇게 중국을 괴롭히는 인권 문제로부터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위구르는 서구가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기 때문에. 네네. 이슬람 포비아가 있어가지고 위구르가 인권 탄압 훨씬 심하거든요. 근데 위구르 문제보다는 티베트에 더 천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망명 정부라는 데가 중국이 1970년대, 80년대부터 개혁 개방을 하고 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다람살레에 있는 티베트 난민들을 오라고 불문하겠다 해서 받아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꽤 정착을 또 했어요. 티베트 본토에. 그래서 다시 탈출한 사람도 있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 구심점 자체가 저항된 구심점이 달라이라마예요. 90살쯤 됐으면 이제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 별 얘기도 아닌 거예요, 이게. 딱 130세 살겠다는 건 좋은데 이걸 너무 중국이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긋지긋한데. 그렇죠. 앞으로 이거를 뭐 몇십 년 동안 더 해보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4세 달라이라마 죽기만을 바라고 있고 네. 이제 이분이 죽으면은 다시 환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환생이라는 게 랜덤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렇죠. 랜덤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10년 전에는 환생 안 한다고 그랬어요. 괜히 중국에서 태어났다 끌려가면 내가 이용당할 거 아니냐라고 해서 환생 안 한다고 그랬다가 네. 지금 입장을 바꾸셨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달라이라마 제도를 끝내버리면은 네. 티벳 난민의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환생해서 계속 이어가겠다. 그리고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미국과 EU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뭐 환생을 환영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혼란하다 혼란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종교와 정치의 얘기죠. 그래서 뭐 달라이라마 사실 건강 별로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나이가 9순이시면 당연히 걷기도 힘드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환생을 하겠다. 예. 환생을 하는데 나이가 환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는 티베트 망명 정부에 있는 특정 트러스트에서 환생자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중국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자기가 또 누구도 지명하겠다라고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제 판첸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라마가 하나 더 나오는데 예. 저렇게 말하면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수장인 라싸의 수장이에요. 나름 지방자치가 돼 있어서 네네. 이 판첸라마는 두 번째 도시인 시가체의 수장입니다. 근데 이 판첸라마와 달라이라마는 서로 스승과 제자 관계예요. 그래서 이 서로가 엇갈려서 환생이 돼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나이가 연세가 드신 상태에서 판첸라마가 태어나면은 달라이라마가 얘가 판첸라마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공식 인정이 돼요. 영동으로 이제 환생자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최종 승인은 달라이라마 가지고 있고 또 달라이라마 다시 태어나면은 예. 나이를 먹은 판첸라마가 이 사람이 진짜 달라이라마라고 해줘야 돼요. 서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서로 승인하는 구조인데 그 판첸라마가 이제 1990년대에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달라이라마도 이 아이가 판첸라마를 인정을 했는데 네. 이 아이를 중국 정부가 납치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 정부가 네. 지정해준 아이가 얘가 판첸라마라고 해가지고서 예. 중국에는 지금 되게 홍금모처럼 생기신 아저씨가 판첸라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달라이라마 입장에서는 예. 중국에서 태어난 것도 문제지만은 어떻게 네. 태어나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면 이게. 근데 만약에 그것도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가짜 판첸라마가 엉뚱한 애를 달라이라마가 지정을 해주면 대혼란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로서는 환생을 안 할 수도 없고 네. 환생을 진짜 한다고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환생을 하게 되면은 예. 중국에 갈 수도 없고 중국에 가면 안 되는 거고 중국에서 태어나면은 그렇죠. 또 판첸라마가 있으니까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혼란하다 혼란해.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자기의 환생자를 지정할 수 있는 단체까지 조직을 딱 지정을 해준 상태의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금 법도 있어요. 심지어 그 활불 제도 뭐쩌고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중국에서는 지금 모든 림포체는 중국 정부가 인정을 해준 림포체만 진짜 림포체란 법까지 만들어 놓고서 네. 달라이라마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더 살겠다라고 한번 긁더니 자기가 어떻게 환생할지 모두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선진국이나 인도나 망명정부나 네. 뭐 유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다. 시대에 발맞춰서. 시대에 발맞춰서. 예. 야, 어쨌든 이제 중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은 이제
환생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인정되면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스탠스겠군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은 이제 그 청나라 때 예. 이 금병제첨이라고 해가지고서 11대 달라이라마를 이렇게 뽑았어요. 음, 영동을 이제 환생자 후보를 뽑은 다음에 네. 이제 금항아리에 그 사람 이름을 적인 걸 줘요. 그럼 황제가 손을 놓고서 하나를 뽑으면은 얘가 달라이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대 달라이라마 이렇게 뽑혔는데 이 전통대로 하겠다 우리는. 어려워. 이게 지금 2025년에 벌어지는 일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는 이제 이번에 어떻게 발언했냐? 내 환생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 티베트인들이 더 이상 달라이라마를 원치 않으면 이제는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후계자를 찍을 수도 있고 여성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자유롭지 않은 땅 중국의 통제에 있는 곳에서는 절대 환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했어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디든 나는 환생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넓다.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의 림포체 문제에 관여한 것도 웃기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죠. 이 무슨 저기 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는 이 참 신기한데.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망명 정부가 위치하고 있는 이 인도는 정작 인도는 어떤 입장인가요? 인도는 이제 미국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티베트 고유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 과정에서 개입하면 제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예. 인도는 달라이라마를 받아들였는데 예. 이게 입장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은데요. 중국과 관계가 좋아지면은 예. 티베트 난민 그러니까 망명 정부에서 시위도 못 해요. 저 몇 번 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3월 중국과 인도가 사이가 좋아지면 예. 이제 인도 정부가 나서서 티벳을 단속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3월 봉기일이 되면은 네. 다람살라를 비롯해서 델리에도 망명 그 난민촌인데 큰 데가 있거든요. 네. 네, 뭐 문두고시나 빌라쿠페 같은 난민도에도 꽤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일제히 집회를 하거든요. 그 티벳 뉴델리 시내 티베트 하우스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를 못하게 막아요. 원천 봉쇄를 하는데 네. 최근 중국이랑 사이 안 좋잖아요. 네. 이때는 마구마구 시켜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그 아루나찰 프라데시를 달라이라마가 방문했잖아요. 네네. 이 아루나찰 프라데시가 중국과 인도 사이의 인도의 또 국경 분쟁의 최전선이에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또 국경 분쟁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남티벳이라고 한의하는 지역인데 여기를 달라이라마 계속 못 가게 하다가 거기를 방문 허가를 해주고 거대한 법회를 열게 해줘요. 오. 그러니까 중국을 긁는 방법인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국경 문제가 발생하면 달라이라마와 티베트 망명 정부가 갑자기 라이징이 됐다가 네. 이제 둘이 사이가 좋아지고 화해 국면이 되면은 이제 탄압을 받죠. 약간. 다시 또 뒷방으로 또 때리죠. 밀려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인도는 대중관계 긴장과 이완을 달라이라마와 티베트를 통해 가지고 좀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좌우간 신경을 긁을 수단은 뭐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보면. 그리고 앞으로 예상을 하자면은 예. 달라이라마는 2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명이 될. 그러니까 저쪽 중국에서 인정하는 중국은 하나 또 뭐 음. 만들어서 달라이라마를 만들 것이고 네. 이제 지금의 달라이라마 정통성을 가진 달라이라마는 예. 그게 환생을 하진 않을 텐데 말이죠. 그죠? 근데 하여간에 환생달 찾아가지고서 이제 하겠죠. 별도 달라이라마 선택을 하겠죠. 어렵다. 2025년에 환생자를 믿고 또 전 세계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해주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예전에 달라이라마 한국도 한번 올려고 했었어요. DJ 정부 때. 예전에 한번 그랬다가 또 이제 이슈가 됐었죠. 그때 보면은. 주룽지 총리가 이제 한국 삼성 핸드폰 수출 안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철회를 했는데 예.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달라이라마라는 게 일본이나 타이완은 또 맘대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달라이라마가 이제 갈 수 있는 나라가 네. 얼마나 중국의 입김을 덜 받느냐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해요. 근데 한국은 이제 타이완이나 뭐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예. 이제 중국의 입김을 받는 편이죠. 아, 또 그런 또 잣대가 되는군요. 보면. 네. 어쨌든 간에 알쏭달쏭한 티베트. 사실은 이게 나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환생은 도대체 무엇인지. 아닙니다. 나랍니다. 한편으로 보면 또 중국 역사란 중앙아시아 역사를 보면 또 강대국 위치로서 네. 또 번듯한 또 지역 강국으로서 위치를 점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짧은 시간에 잘 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2025년에 환생이라니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지구본 연구소 사상 가장 이상한 얘기가 아닐까. 네. 하지만 뭐 어쨌든 전 세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또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또 지구본 연구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란 얘기하면서 이슬람교 얘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순 생일 잔치에 이제 또 화가 난 중국 도대체 왜 화가 났나를 보니까 또 충분히 화가 날 만도 하고 네. 또 그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또 아득해지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있는 일대로 또 진행되는 게 또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계사는 또 이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번 또 판체나마 네. 달라이라마 등장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생길 것 같은데 네. 그때 되면 또 그때 한번 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르마파라마도 있습니다. 예, 이간에 예. 네, 알쏭달쏭한 오늘 티벳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또 티벳 환타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와주신 환타님 고맙습니다. 네, 투제체.